자, 먼저 리함덕이라는 사람이 쓴 필사본이 있습니다. 리함덕이 누구냐면 태장춘의 부인이에요. 태장춘의 부인이 홍범도 일지 원본을 베껴 쓴 거죠. 그래서 리함덕 필사본이라고 불리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뒤로 필사가 3번이 더 되는데 모두 이 리함덕 필사본을 베껴서 쓴 겁니다. 이인섭이라고 하는 하항일 독립운동가가 2번 정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인섭 필사본 1, 2 해서 2개가 있고, 김세일 필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세일 필사본도 리함덕 필사본을 베껴 쓴 건데, 김세일은 홍범도라는 장편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필사본 4개의 일지가 있는데 역시 필사본이라서 읽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국어가 옛날 그 문장이 돼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것을 풀어 쓴 글들이 몇 종이 있어서 아마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범도 자신이 1928년에 쓴 이력서가 남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서류죠. 그리고 1932년, 33년 사이에 홍범도 앙케트라고 해가지고 문답지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단편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홍범도에 대한 연구는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과 관련된 일본 측 첩보 자료나 독립군 부대의 각종 자료, 이런 자료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홍범도 일지, 이력서, 문답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완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측 첩보 자료나 독립군 측의 포고문 성명서들이 하나같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실을 기록을 하는 데에도 시각의 차이가 아주 심하고, 그래서 연구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홍범도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1868년 평양 출생입니다. 홍범도 일지에 이 부분이 재밌게 서술이 돼 있어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고려 평양 서문안, 왜 고려라고 했냐면 러시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던 사람은 우리나라를 고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려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란 말이 되는 거죠. 평양 서문안, 문열사 앞에서 탄생하여 모친은 7일 만에 죽고 아버지 품에서 여러분의 유즙을 먹고 자라 초구세에 아버지 세상을 떠나게 되니 남의 집으로 다니며 머슴살이로 고생하면서 15세가 되므로 나의 나이를 2살을 올려서 평양 중국의 보단으로 호병정을 설할 때 우영 제1대대에서 코코수로 4년을 있다가 살인을 치고 도망하여 황해도 수안 총령 종이 뜨는 지막에 와서 종이 뜨기를 배워 3년을 뜨다가 그때는 어느 때인고 하니 병술 정해년쯤 되었다. 이게 굉장히 알기 쉽게 풀어 쓴 문장입니다. 이 홍범도 일지 필사본은 이거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여러 사람의 젖을 먹여서 키웠다는 거예요. 심청이 키울 때처럼 키운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도 초구세 9살 때 세상을 떠나서 9살짜리 아이가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5살 때 군대에 들어갔는데 그 군대가 뭐냐면 청나라가 조선에 만든 군대예요. 그래서 평양 중국의 보단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 호병정, 호라고 하는 게 청나라 오랑캐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군대에 들어갔어요. 15살인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못 들어가니까 2살 높여서 17살이라고 속이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영 제1대대 코코수라고 하는 것은 나팔수입니다. 나팔수로 들어가서 4년을 있다가 여기서 살인을 했는데 이 사실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이래서 도망을 가서 황해도 수안 총령이라고 하는, 이 총령 고개 이름이죠. 여기에 종이 뜨는 지막, 종이 만드는 데 간 거예요. 여기에서 종이 뜨는 법을, 종이 만드는 법을 배워서 3년을 있었다. 그때가 어느 때인고 하니 내가 19살, 20살쯤 됐을 때이다. 해가지고 20세 이전의 자기 역사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전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이어져요. 강원도 금강산 신계사 가서 변성명하고 경기 수원 덕수이가 지담의 상좌로 삭발위승하고 중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강원도 회양 머패장골 골속 40리 깊은 폐관 속에 돌아가 총노이 공부를 끝냈습니다. 총노이라는 게 총쏘기예요. 사격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때는 어느 때인고 하니 을미년 8월 23일입니다. 이때가 28세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20대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중이 되었다. 그 다음에 강원도 회양에 가서 내가 총 쏘는 연습을 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직업이 포수가 됩니다. 포수가 된 홍범도가 바로 의병을 일으켜요. 그 해가 1895년입니다. 일지에 따르면 그해 9월 18일 날 강원도 단발령이라는 고개에서 김수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의병을 일으킬 모의를 했다. 의병을 일으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두 사람이 원산에서 서울로 가는 일본군 12명을 습격해서 총과 총알을 구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포수들을 상대로 의병 모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44명으로 의병 부대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44명 가지고는 싸우기가 어려우니까 그 옆에 안변에 서광사로 들어가서 유진석이라는 사람의 의병 부대에 합류를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1895년 최초로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1895년이 어떤 해냐면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던 해죠.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고 그거에 자극받아서 의병이 일어나고 이걸 을미의병이라고 부른다 이러는 건데 바로 홍범도가 을미의병의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듯이 을미의병은 양반 유생들이 주로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홍범도는 양반 유생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런 의병이 이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변등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는데 아쉽게도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것 같아요. 거의 패배를 합니다. 아마 훈련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이 월등 떨어졌겠죠. 그래서 같이 의병을 일으켰던 김수협이라는 사람이 전사를 하고 유진석 부대도 해산이 됩니다. 홍범도 혼자 몸이 되어서 피신하게 되는데 혼자 피신하는 그 동안에도 일본군을 처단하고 친일파를 처단하고 이런 기억을 일지에 남겨놨습니다. 1895년에 1차 의병에서 실패한 홍범도가 다시 의병을 일으킨 것은 1904년입니다. 37살 때 일인데요. 이때 북청에서 일진의 사무실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일진회원 30명을 죽여요. 그리고 곧이어서 의병대를 조직하는데 대장이 홍범도, 참모장이 김소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4,500명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의병 부대가 저쪽 압록강 아래의 삼수 갑산 지역입니다. 우리 흔히 홍범도 장군, 호랑이 잡는 포수들이 개 잡는 독립군이 되었다, 개 잡는 의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1908년에 압록강을 건너서 남만주의 탕해, 지금 우리가 통화라고 알고 있는 그 지역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무기를 구하지를 못했어요. 1908년 6월부터 7월까지 이 시기가 한반도 전 지역에서 일본군이 의병을 토벌하는 이런 작전이 수행되던 시기입니다. 이 토벌 작전에 밀려서 결국 국외로 나가게 되는데 탄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자, 남만주, 탕해, 여기는 아직 청나라 땅이죠. 여기에서 더 멀리 러시아 쪽으로 가게 되는데
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톡, 연추라고 불리는 얀치에, 지금은 축하노보라고 하는 곳인데, 이런 곳으로 전전하면서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터를 잡고 계속 강 건너서 국내를 타격하고 돌아가는 이런 작전을 모색하는데 한번 실패를 해요. 패배를 한 겁니다. 패배해서 이 의병부대가 거의 와해가 되고 혼자 살아남아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피신을 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홍범도의 초기 의병 활동은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2번 패배하고 2번 다 홀몸이 돼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때